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1월 18일이고요 원자력 테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증시를 보진 않고 장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또 준비한 소식들을 한번 정리를 할 텐데요. 오늘의 주제는 이렇게 AI로 인해서 미국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향후 이제 어떤 기업들이 관심을 받게 될 것인지를 이렇게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올해 11월에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서 미국의 의회가 또 구성원이 달라질 수 있고, 향후 이제 남은 2년 동안 또 이제 트럼프의 행정부의 영향도가 달라질 수 있는 판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할 겁니다. 근데 최근에 이 전기료가 이제 급등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민심이 좋지 않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냥 오른 것도 아닙니다. 38%까지 이렇게 올랐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전기료 핵심 이슈가 부상이 되었다. 1년간 6.7%가 올랐고 5년 누적으로 봤을 때는 38%가 급등해서 굉장히 부담스럽게 올라왔다. 그래서 공화당 주지사는 이제 전기요금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향후 이제 전기료에 대한 논의가 불가피하다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급급하게 트럼프 행정부가 결론을 낸 것이 빅테크 기업에 전기료를 부담시키는 방법을 선택을 했는데요. 빅테크에다가 신규 발전소 통한 장기 전력 공급 계약을 유도를 하고 데이터 센터 급증에 따른 그런 이 전기료 급등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빅테크 기업에 신규 발전소 건설 자금 지원을 유도하는 장기 전력 경매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전기료 급등에 대한 민심 악화에 따라 이런 선택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PJM이라고 하는 미국 최대 전력망 운영업체의 빅테크 기업이 신규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15년간 장기 공급받을 수 있는 긴급 경매를 실시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기료를 고정시키겠다라는 그런 얘기인 것 같고요. 혹은 15년간 이제 올라가는 전기료에 대해서 부담시키겠다라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향후 이 빅테크 기업들에게 어떤 부담감을 주어줄지 좀 그런 부분들이 관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실화되었을 때는 신규 발전소 건설 부담을 낮출 수는 있지만 이제 데이터 센터를 운용하는 그런 빅테크 기업에게는 비용을 부담시키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이제 빅테크 입장에서는 좀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계약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향후 10년 동안 전력 수요가 연평균 4.8%씩 높아질 걸로 예상하는 만큼 전기료가 계속 높아지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전기료 부담감을 키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는 데이터 센터 때문에 미국인들이 더 높은 전기요금을 내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고, 주요 기술 기업들과 협력을 하고 있고 몇 주 안에 더 많은 것을 발표하겠다. 그러니까 전기료를 올리지 않는 방법을 지금 찾겠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협력 첫 타자로 마이크로소프트를 거론을 했고 전기요금 인상 억제를 위한 노력을 높이 평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AI에 대한 그런 극도의 투자가 결국에는 전기료의 이 상승으로 나타나는 상황이었고요. 전기료의 상승으로 AI에 대한 투자가 또 수축되진 않을까, 그런 우려감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AI라는 발전이 결국에는 미국 자체로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라든지 그런 해외 다른 국가들과 경쟁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경쟁에 대한 구도를 깨지 않기 위해서는 이 높은 전기료를 부담하면서까지 AI를 계속 발전시키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패권에 대한 시스템, 치킨 싸움에 대한 시스템이 이 AI에 대한 개발을 계속 가속화시킬 거고요. 거기에 대한 이 전력 수요를 급격하게 계속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 트럼프 행정부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제 AI를 투자하는 기업들, 국가들 입장에서는 이 전력에 대한 문제가 이제 확실히 뜨거운 감자, 이슈로 이렇게 떠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번 사태는 미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향후 이제 AI에 대한 강국을 꿈꾸고 있는 한국도 마찬가지 전기료에 대한 이 급등이 예견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 에너지에 대한 기반을 늘리지 않고 지금 현재 수준을 유지하면서 AI에 대한 이 전기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했을 때는 당연히 이런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요. 현재 미국의 움직임을 우리가 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AI에 대한 선두주자이자 현재 AI에 대한 이 선두주자를 가기 위한 그런 부작용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고 거기에 대한 핵심이 전력에 대한 공급이다라는 것이 이번에 나타나기 시작한 거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지금 이렇게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전력에 대한 공급을 높이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투입을 시켜야 되는 상황인데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드릴을 꿈꾸고 있습니다. 석유 그리고 석탄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인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센터를 운용하는 데 있어서는 최근에 이 석탄 에너지는 가격이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국가들 유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탈석탄에 대한 움직임을 아직 깨지 않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 탈석탄에 대한 이 기류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석탄은 어느 정도 배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석유를 활용한 그런 이 발전이 사실 크지 않다라고 봤을 때는 최근에는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LNG이고요.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이렇게 테마가 굳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SMR은 원전에 같이 포함이 되고요. 그래 이렇게 이제 에너지 테마가 크게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력 공급을 빠르게 늘리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모두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때가 왔고요. 사실 건설 기간만 본다면 이 원전과 SMR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LNG와 신재생에너지 대비해서 약간 이제 기간이 깁니다. 대형 원전은 더 길고요.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당장 이제 빠르게 전력 공급을 늘리기 위한 방법으로는 LNG가 사실 최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 LNG도 현재 지금 문제가 발생한 것이 미쓰비시라든지 그런 이 G 쪽이라든지 원래 가스터빈에 대한 강국이었던 국가들, 기업들이 일감이 지금 2, 3년치가 꽉 차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LNG를 2년 안에 완성시킬 수 있는 상황이더라도 현재 이 LNG에 대한 가스터빈, 주기기를 생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이 2년을 훌쩍 넘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빠르게 지금 건설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대안으로 이제 나타났고 두산 에너빌리티의 일감도 쌓여가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380메가와트급 초대형 터빈을 1년에 5개씩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지금 미국에서만 벌써 한 8개 정도 수주를 했고요. 국내에도 지금 수주가 쌓이고 있고 사우디 쪽에서도 수주를 했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도 지금 수주 잔고만 봤을 때는 그래도 한 2년치는 쌓여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일감이 점점 쌓일수록 이 LNG에 대한 이 공급 쇼티지가 발생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 건설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미국만 해도 이런 상황인데 전 세계적으로 이 LNG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을 때 당연히 가스터빈을 제작하는 기업들의 쇼티지가 올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전력에 대한 공급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신재생에너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신재생에너지는 이제 공급할 수 있는 범위가 많고 그리고 빠르게 이제 설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긴 한데 최근에 이제 해상풍력에 대한 움직임을 봤을 때는 해상풍력 같은 경우는 사실 쇼티지가 아니죠. 설치선이 있어야 됩니다.
이 해상풍력도 원래 많이 하던 국가들이 설치선이 많고 좀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아무리 우리가 이 기둥을 많이 생산하고 바람개비, 그래서 터빈을 많이 생산하더라도 요거를 이제 가져다가 바다 한가운데에서 설치할 수 있는 설치선이 필요한데 그게 지금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가와트 단위로 엄청나게 지금 이 해상풍력을 늘리기 위한 준비가 국내는 되어 있지 않고, 미국 같은 경우도 최근에 짓던 것마저 좀 이제 중단시키는 그런 좀 이 상황이 벌어지면서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해상풍력 같은 경우는 이 터빈에 대한 비용이 단가가 점점 내려가기 위해서는 규모의 경제, 그러니까 터빈 자체가 커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 설치를 할 때 이게 한 20메가와트급 이상씩 운용이 된다면 가격이 계속 떨어질 텐데요. 그러한 상황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상풍력이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아직은 그 용량이 낮고, 그리고 해상풍력에 대한 설치 속도가 좀 느리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바람 방향에 따라, 그리고 계절에 따라 이 이용률이 계속 차이가 나기 때문에 뭔가 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태양광도 마찬가지다. 태양광은 규모의 경제,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은 태양광을 설치를 해서 운용을 하고 있긴 하지만, 가장 큰 단점은 이제 밤에 이 태양광을 운용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을 2차 전지로 저장을 하겠다라는 그런 이 계획은 좋지만, 근데 그 많은 에너지를 2차 전지에 담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들, 그죠? 2차 전지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렇게 태양광에 대한 이 에너지를 늘리면 늘릴수록 피크점과 최저점에 대한 이 에너지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 요거는 이 신재생에너지의 선두주자인 유럽 내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계절에 따라, 그리고 이 밤낮에 따라서 에너지에 대한 그런 효율이 달라지게 됨으로써 피크 에너지일 때는 태양광 에너지가 넘쳐서 너무 좋긴 하지만, 피크 에너지가 아니라 최저치로 태양광 에너지에 대한 효율이 떨어지는 그 시기에는 기저에너지원이 그 나머지를 대신을 해야 되는데, 그 기저에너지원이 충분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것이 말짱 도루묵이 된다. 그래서 AI에 대한 데이터 센터 특성을 보게 되면 24시간 동안 계속 이것을 운용을 해야 되는 특성이 있는데, 그게 잠깐이라도 멈추게 되면 수백억 규모의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의문감을 가지게 되고, 전체 운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을 뭔가 엄청나게 늘리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기저에너지원을 충분히 운용하는 상황에서 그 나머지 에너지를 운용하는데, 비용을 절감시키는데 사용을 한다면 좋겠지만, 그 신재생에너지를 AI 데이터 센터를 돌리는데 모든 에너지로 활용하겠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에너지의 특성에 맞지 않는 상황으로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남은 게 원전과 SMR인데요. 사실 대형 원전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에서야 건설을 시작한다라고 하더라도 최소 10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에서는 20년까지도 이게 지연이 되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미국 내에 그런 인프라를 봤을 때는 우리나라 건설사와 우리나라 기자재 기업들이 뛰어들더라도 뭔가 이 차질 없이 건설하기가 힘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이 인력들을 활용해서, 경험 많은 인력들을 활용해서 밤낮 없이, 그리고 이 뭔가 휴일에도 일을 하고 이런 환경에서 7년 정도 걸린다고 했을 때는 10년 정도는 이제 미국 이 인원들을 데리고 휴일은 또 휴일대로 쉬고, 그죠? 계속 그러한 이 지연이 발생했을 때는 10년도 더 걸릴 수도 있다는 거죠. 뭔가 노동자들이 비협조적이거나 경험이 부족해서 계속 그러한 차질들이 생기고, 그런 이 안전에 집착한 상황을 계속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건설에 대한 기간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대형 원전 같은 경우는 향후 미래, 그죠? 전력 전체에 대한 이 기저에너지원을 미래를 위해서 쌓는다라고 생각하고 건설을 할 수는 있겠으나, 당장 향후 한 5년 내에 운용을 하기 위한 에너지로서는 활용이 불가능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게 이제 SMR인데요. SMR 같은 경우는 빠르게 지으면 2, 3년 안에 건설이 가능하고, 이렇게 이제 건설 인허가 완공까지 한 5년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대에는 이제 현재 지어지고 있는 초도기들이 하나둘씩 운용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빅테크 기업들을 포함한 많은 이 AI에 대한 이 데이터 센터를 전력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SMR을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SMR의 가장 큰 단점은 비용입니다. 대형 원전 대비해서 비용이 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특성인데요. 용량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열에 대한 효율, 에너지 효율이 떨어짐으로써 거기에 대해서 킬로와트당 에너지 비용이 대형 원전 대비해서 비쌉니다. 그러나 요거를 제외를 한다면 사실 장점이 더 많습니다. 특히 미국과 같이 이렇게 땅이 넓은 지역에서는 적재적소에 필요한 위치에다가 SMR을 건설해서 바로 데이터 센터에 이렇게 지을 수 있는, 그죠? 거리별로 데이터 센터를 이렇게 커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고, 그리고 SMR 같은 경우는 대형을 소형화시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건설 비용이 확실히 떨어지고 기간이 적고요. 그리고 안정성이 높다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SMR에 대한 이 운용 방식이 물을 활용한 방식이 아니라 이제 향후는 차세대 고온가스라든지 아니면 뭐 새로운 소듐이라든지 토듐이라든지 이런 방식을 활용해서 4세대 SMR을 운용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핵 폐기물에 대한 우려도 좀 사라지면서 열 효율에 대한 상황도 좋아지고, 그리고 요것을 이 열 에너지를 단순히 식히는데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에너지를 또 다른 에너지로 활용하는 그런 방법도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 SMR에 대한 분위기가 확실히 반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AI를 위해서 필요할 수밖에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 에너지로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소형 모듈 원전이 지금 이제 2160조 원의 시장이 열릴 수 있다. 이거는 뭐 누적으로 이제 아주 멀리까지 바라본 기간이겠지만 AI에 대한 전력난 해법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 아까 설명드린 내용을 쭉 보더라도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빅테크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이런 기업들이 대규모로 에너지를 지금 구매를 하고 있는데 어떤 에너지를 구매하느냐? 대형 원전 에너지도 구매하지만 지금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해서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검증이 되지 않았고 NRC에 인증을 받지 않은 그런 모델들이고 이제 막 착공에 들어가는 그런 모델들인데 높은 비용을 투자를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발표를 한 거고, 그만큼 향후 이 SMR에 대한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 건설에 대한 악몽을 없애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글 원전, 뭐 이런 영국 힌클리 포인트 원전 이런 것들은 잦은 공기 지원과 비용 초과로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았는데 건설 특성이 없기 때문에 건설 기간이 단축된 이 SMR은 상당히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미국 같이 이제 변수가 있는 그런 국가들 입장에서는 아주 드라마 좋은 그런 에너지원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다. 그리고 부품을 공장에서 제작해서 현장에서 조립하는 모듈 방식을 채택하기 때문에 향후 건설 기간이 점점 줄어들 거고, 이 모듈을 생산하는 기업들도 이제 향후 이 공정을 최적화시켜서 전자빔 용접을 하든지 아니면 3D 프린팅을 하는 그런 방식을 활용해서 이제 제작 기간 자체를 15개월 수준에서 3개월까지 낮출 수 있는 그런 방향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대량으로 찍어낼 수 있는 상황을 만들게 되면 SMR에 대한 단가 자체가 자연스럽게 낮아질 수밖에 없고요. 건설 기간 자체가 점점 빨라지게 될 겁니다. 지금은 3에서 5년이라고 한다면 향후에는 한 2에서 1에서 2년 정도 이렇게까지 줄어들지도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아주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형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이 큰 부지에다가 기반 공사를 다지고 거기에 시멘트 부어다가 엄청나게 많은 인력들이 여기 투입이 된다고 한다면, 모듈 형태로 동시에 모듈을 여러 개를 깔아가지고 쭉 이렇게 나열을 하게 된다면 다음 부품에 대한 이 조립이 조금 진행되는 데 있어서 여유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품을 한꺼번에 여러 개를 만들 수 있다면요. 그러면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여러 이 플랜트들이 동시에 조립이 되고 공급이 된다면 충분히 이 대형 원전보다 규모의 경제를 형성해서 빠르게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고 단가를 낮출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미국 입장에서는 계속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제 신규 원전 90%가 중국과 러시아 주도로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작년 9기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중국이 7개 건설했고 러시아가 1기, 그리고 한국이 1기를 건설했습니다. 그만큼 많은 이제 비중이 중국과 러시아로 집중되어 있고요. 10년 동안을 봤을 때는 60세기 중에 그죠? 중국이 러시아가 90% 이상을 차지를 할 만큼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원전 발전 용량이 2030년까지 110기가와트에 달할 수 있다.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최대 원전 생산국이 될 것으로 예상을 했고, 이미 중국은 독자 개발을 하는 화롱원을 통해서 중국 내에 6기를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이 파키스탄이라든지 그런 해외 국가에다가 그것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주를 많이 하고 있고요. 이제는 소형 모듈 원자로도 이 핵연료 말고 그냥 일반 운용이 가능했고요. 이제 핵연료를 운용하는 방식을 내년에 상업운전으로 올해죠. 올해 상업운전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출력이 125메가와트입니다. 그만큼 지금 이제 중국이 전 세계에서 SMR에 대한 기술이 앞서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고요. 부유식 원전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이 러시아도 최근에 이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쪽에서 수주를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이집트라든지 이런 아프리카 쪽에서 또 원전 수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도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이제 패권 싸움 입장에서도 진행을 해야 되고, 그리고 AI에 대한 전력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도 지금 LNG도 뭔가 이제 좀 쇼티지가 발생한 상황이고, 신재생 에너지는 이 주력 에너지로 쓰기에는 간헐성 에너지 때문에 불가한 상황이고, 그래서 기저 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는 원자력 발전이 계속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대형 원전 10기를 착공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고 2030년까지 10개를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6년이기 때문에 27, 28, 29, 30 이렇게 5년 정도 남았고요. 그 안에 이제 서서히 소식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형 원전은 지금 지어도 2036년 이후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 걸리죠. 그럼 지금 당장 전기료 폭등하고 올라가기 때문에 당장 지금 전력을 많이 생산해야 되는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소형 모듈 원전이다. 그래서 미국도 지금 소형 모듈 원전의 개발에 주력 중이고, 지금 TVA 테네시 유역 개발 공사가 4억 달러 지원을 발표했고, GE 보노바와 히타치 합작벤처가 이제 이 TVA에 공급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 뉴스케일 파워도 SMR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지금 안정적인 모델로서 인정받고 있고, 지금 유럽 내에서도 인기가 있는 이 GE 히타치 모델, 그죠? BWRX 모델이 지금 캐나다에서 첫 번째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아직 착공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이 모델에 많이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2032년경 가동 목표이기 때문에 좀 늦죠. 근데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는 루마니아 프로젝트가 좀 지연이 되고 있고, 아이다호주 때 진행하던 이 기자재들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제작을 했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장 이제 TVA가 뉴스케일 파워와 계약을 했을 때 이 가장 빠르게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SMR 기업이 뉴스케일 파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큰 강점이 NRC 인정을 유일하게 받은 기업이고요. 사실 BWRX라든지 이런 다른 모델들은 아직 NRC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제 이 시장을 들여다봤을 때 아무 변수 없이 바로 이제 제작해서 전력을 생산할 수 있고 빠르게 만들 수 있는 이 선택, 뉴스케일 파워가 될 수밖에 없고,
앞으로 뉴스케일 파워에 대한 수주가 서서히 이제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뉴스케일 파워 말고도 이제 현대건설이 참여한 이 SMR 홀텍사죠. 홀텍사 SMR이 3월 내에 진행이 될 거고요. 홀텍사도 서서히 이제 시작을 합니다. 팰리세이즈 원전 단지에 SMR 2기가 착공이 들어가고 2030년 준공을 하게 되고 미국 홀텍 인터내셔널과 함께 개발 중이다. 그래서 이렇게 점점 이제 미국 내에 착공에 들어가는 프로젝트가 많아지고요. 2030년대 초반에는 뉴스케일 파워, 그리고 이렇게 이제 홀텍, 테라 파워, BWRX 모델, 그죠? GE 히타치죠. 그리고 X 에너지도 투입이 될 수 있을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이 지금 이제 착공을 검토하고 있는 기업들이고요. 향후 계속 이름을 듣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민주당 텃밭이었던 일리노이가 39년 만에 원전 빗장을 풀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도저히 이제 아무리 봐도 원전 에너지 없이는 AI를 할 수 없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프리츠커 주지사는 탈원전 폐기에 이제 서명을 했는데요. 향후 SMR에 대한 도입이 가속화될 것이다. 미국 여론의 60%가 원전 찬성으로 대전환이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원래 계속 탈원전 기조를 유지해온 일리노이주가 39년 만에 건설 금지 조치를 해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제했다고 해서 바로 짓지는 못하겠지만 확실히 이제 현실적으로 봤을 때 AI에 대한 패권 싸움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고 거기가 발전을 하게 된다면 원자력 에너지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슬로바키아는 첫 미국 설계 원자로를 건설하기로 했고요. 이 슬로바키아는 원래 러시아 모델을 계속 활용하던 국가였는데 이번에 이렇게 미국 모델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형 원전 같은 경우는 또 미국이 웨스팅하우스 AP1000 모델을 지금 계속 동유럽 쪽에 납품을 하게 되는데 현대건설과 두산에너빌리티가 주요하게 또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이런 상황 때문에 우리는 계속 이 기업들을 주목할 수밖에 없고요. 향후에도 계속 이 키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는 에너지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때다. AI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AI에 대한 발전 속도에 따른 에너지 공급을 마땅히 지금 해소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원자력 SMR 에너지가 계속 붐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오히려 공급 쇼티지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 공급 쇼티지가 이제는 현실적으로 AI에 대한 발전 속도를 낮게 볼 수 있는 그 계기가 되지 않을까 우려도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반도체 많이 생산하고 데이터 센터 많이 지어도 이 쇼티지로 인해서 AI에 대한 운용 자체가 생각보다 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는 AI에 대한 투자 회의가 그때서야 또 나타나게 될 겁니다. 아마 이 시기가 AI에 대한 버블이 터질 수 있는 우려감이 극대화되는 시기가 아닐까 싶고요. 그 시기가 2027년, 28년 정도에 한 번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는 이 전력에 대한 공급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계속 이제 전력에 대한 그런 인프라들을 깔기 위한 발주를 할 텐데요. 이제는 현실적으로 이 쇼티지를 어떻게 전 세계에서 풀어나갈 것인지가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쇼티지를 풀어나가는데 핵심은 생산 라인을 마구마구 늘리거나 아니면 공정을 혁신을 하거나 둘 중 하나인데요. 근데 원자력에 대한 기자재, 건설 특성상 아무 기업이나 이렇게 뛰어들어서 단기간에 할 수 있는 이 기술 분야도 아니고, 그죠? 오랫동안 검증이 되어오고 안정성이 입증된 기업들 위주로 이제 운용이 될 텐데,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겠죠. 왜냐하면 그동안은 원자력에 대한 붐이 아니었으니 생산에 대한 영향이 아직은 여유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일감이 이제 순식간에 차기 시작할 거고 그게 꽉꽉 이제 몇 년 동안 찼을 때 그 쇼티지에 대한 해결책 이제는 공정으로 해결을 해야 될 텐데 그 핵심적인 공정이 과연 이제 수년 안에 이 생산의 혁신을 또 일으킬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하는 방향은 저는 틀리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기업들이 계속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지금 절대적인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산업에 대한 발전에 따라 구조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구조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력에 대한 이 계약 행정명령으로 지금 전력 관련 기업들이 금요일에 급락을 했었거든요.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라든지 비스트라 에너지 이런 기업들은 급락을 했지만 이런 뉴스케일 파워라든지 그리고 BWRX 이런 소형 원전 관련된 기업들은 또 올라갔습니다. 오클로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미국 시장에서의 전력 기업에 대한 주가가 떨어지고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한 주가가 올라간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아까 제가 열심히 말씀드렸던 이제는 선택적인 현실적인 선택이 소형 모듈 원전으로 집중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증이 점점 빨라질 거고 거기에 대한 투자가 더 활발해지면서 그 시장이 수천조 원으로 커지는 상황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되고, 국내에 대한 시장도 거기에 맞게 바뀌어 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고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시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